첫 번째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김경, 강선우. 김경식 의원이 강선우 의원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누구에게 금품 전달할지 논의를 했다. 전직 시의회 관계자와 여권 인사를 거론했어요. 현재 여권이죠. 경찰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여권 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 시 의원이 강 의원 말고도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소문은 계속 있었다. 만약 강 의원 외에 돈 받은 현역 의원이 추가로 나오면 당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이야기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가 김경식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보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경찰도 따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선관위도 따로 제보받은 부분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물론 금품을 또 받았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강선우 의원 말고도 더 있다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휴먼 에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금품 받았다는 사람이 강선우 의원 나왔고 김병기 의원 나왔는데 거기에 보좌관들 동원됐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천 대가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휴먼 에러냐라는 말이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는데 강선우, 김병기 말고 또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의혹은. 제가 볼 때 이제 시스템 에러가 명백한데도 휴먼 에러로 이걸 뭐 표현한 것 자체가 이제 잘못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휴먼이 너무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휴먼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 받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휴먼 에러보다는 휴먼 테크. 휴먼 테크다. 그렇죠. 뭔가 국회의원의 직을 이용해서 또 선거 공천이라는 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종의 재테크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김경식 의원의 어떤 정치적 어떤 행적을 보면 의심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갑자기 비례대표로 추천돼가지고 서울시 비례대표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서구 쪽에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동대문에서 시의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의치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강서구로 옮기면서 강선우 의원에게 이제 1억을 줬다는 정황이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행보가 또 강서구에서 강서구청장을 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등포로 옮겨서 영등포 구청장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나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김경식 의원이 사실은 뭐 제3의니까 재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외제차 끌고 집도 많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뭐 아주 재력이 엄청난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 돈으로 안 될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다. 근데 김경식 의원 얘기는 보도에 따르면 내가 먼저 준 게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강 의원 쪽에서 먼저 한 장 얘기를 꺼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 돌직구쇼랑 덜아방에서 수도 없이 돈 받았다는 사람이 김병기, 강선우 두 명일 뿐 없다.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 김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의 문제입니까? 아니 지금 공천 시스템이랄지 이런 걸 문제죠. 그러니까 김경식 의원이 그냥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아, 나 강서구에서 시의원 하고 싶어. 그래? 그럼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서 큰 거 한 장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을 줬겠죠. 아, 미리부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를 공천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네. 그러면 자기가 뭔가 접촉을 해서 돈을 주면 사실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역 의원이랄지 공천과 관련된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지역을 옮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 추천 과정 그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갔는지 오고 가지 않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일단 막 강서구 시의원 하는 데는 이제 돈이 오고 간 정황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증거상 명백하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영등포구청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 접촉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현역 시의원이 됐건 현역 시의원으로 접촉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당직자랄지 보좌관이랄지
그런 사람하고 물밑 접촉해서 어떻게 보면 돈 가지고 이걸 이제 딜을 하는 것이 이제 김경 시의원이 정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강서원, 김병기 이게 한정돼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고. 더구나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부분 보세요. 지금 관련된 구의원들로부터 공천권 2천만 원, 1천만 원 받은 게 돼 있고 네네. 또 언론 보도에 보면 이거 말고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 민주당은 공천 받으려고 하면 돈을 줘야 하는 정당이 아니냐. 그래서 특검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특검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신천지 특검하고 뭐 분리하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이걸 자꾸 명분을 줄 게 아니고 특검해서 과연 이 공천 헌금을 했지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해체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여론조사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그럼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휴먼 에러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공천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돈 받고 공천을 해줄 수 있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이건 아무튼 뭐 수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뼈를 깎는 민주당의 어떤 반성으로서 이걸 당연히 이건 고쳐 나가야죠.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의혹이 추가되고 있는 셈인데 보도에 따라서 아까 그 녹취 내용도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듯이 다른 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건지 그런데 지금 서울시 선관위가 이걸 경찰에 이첩한 거잖아요. 의원이 아닌 사람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양기대 의원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까? 그때 그 공천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 저는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는 것은 아직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17대 2004년부터 지역위원장도 하겠고 국회의원도 하면서 여러 가지 선거에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분들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분들이 선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격려했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을 시스템 에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그건 시기상조 아직 좀 뚜렷한 증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김경 시의원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많이 활동한 그 대목들이 여러 가지 나오던데 이번에 또 2023년 그 강서구청장 네.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줬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것도 아직 뚜렷한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그런 의혹도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 공천과 관련해서 돈이 오갔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배신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 네. 정당이 공천하는 것은요. 좋은 후보자를 내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간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현대판 매관 매직이나 다름없어요. 현대판 매관 매직. 얼마 전에 뉴스 또 언론을 보니까 국민의힘도 지난 2024년 총선 과정 속에서 경북 쪽의 한 국회의원이 그랬더라고요. 야, 이 경선을 하는데 돈 5억 원을 주면 우리 경선 캠프를 다 상대방 그 캠프에 넘기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관행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떤 경우든 그건 여야를 불문하고 어떤 경우든 그것은 공천과 관련해서 돈 요구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하고 지금까지 경찰이 좀 초동수사에 좀 미진하거나 네. 국민적 기대를 못 미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보니까 굉장히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여야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번 사건에 관련된 분들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라도 이게 그 김경 시의원이 여기저기서 또 다른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가 있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앞으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특히 민주당의 지도부는 철저한 그 클린 공천 예. 또 암행어사까지 투입해서 지금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번만큼은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클린 공천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전화
이보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받은 1억을 아파트 전세금으로 썼다라는 이야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세금이 얼마였을까? 김경식 의원이 현금 1억을 전달했다라는 시점이 2022년 1월 용산구에 있는 산 위에 있는 호텔 로비에서 카페에서 줬다는 겁니다. 커피숍이죠. 무소속 의원이 2022년 3월 강서구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는데 계약금이 1억 1천만 원을 지불했는데 대출이 없더라. 총 전세금은 7억 5천만 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1억이 저 1억이냐? 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거 더 있다는 건데 의원 이름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제? 안 나오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선관위도 서울시 선관위도 경찰 이첩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철저히 수사를 하겠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이 일단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제명 조치를 했고 김병기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의원 그 민주당의 지금 공천과 관련된 공천원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 혐의자들이 이 집권 여당이라는 갑옷은 이제 입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저희가 벗겨버린 거고 사실 의원직도 유지를 해야 되냐라는 비판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좀 충격적인 확증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정말 의원직 제명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호하게 대처하느냐. 저는 이게 국민들이 민주당이 정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저는 가늠자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저런 문제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저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그 뭐 시스템 에러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뭐 양기대 의원님을 비롯한 제가 아는 많은 의원님들도 정말 깨끗하게 선거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의 노력에 욕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당원들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당비를 내고 우리가 경선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야? 저렇게 전세금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 타이밍에 1억 원을 받았다는 이후에 뭔가 1억 원을 또 냈다고 하니까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했던 참여보다는 사실상 돈 내는 사람들 공천을 해줬던 거야. 이런 충격에 지금 당원들도 정말 의기소침해 있고 당원들도 정말 충격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천이 안 된 분들 중에 열심히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돈을 안 써서 떨어진 건가?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김경식 의원은 단수 공천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공천 신청했던 경선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가 돈을 안 내서 안 된 거였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정말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정말 가깝고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지방 의원이 있어도 단수 공천 안 줍니다. 그러고 싫은 소리 듣고 욕도 먹습니다. 예. 서운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어떤 소리 듣냐면 에이 그래도 정말 수십 년 동안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 공천 하나 안 밀어주네. 뭐 이런 욕까지 먹으면서까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스템을 어기고 다니는 이런 휴먼 에러들 저는 뭐 이른바 빌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빌런들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고 얼마나 강하게 민주당이 그 사람들을 징벌하고 뭔가 단죄하려고 하는지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자 이제 우리 당 사람 아니니까 이제 우리 당의 문제를 떠났습니다. 우리 당의 손을 떠났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때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아니면 좀 스피커 볼륨이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또 당원들께 죄송하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이런 노력들을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뭐 암행어사가 됐든 정청래 대표도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동참해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휴먼 에러가 몇 명이 더 있냐에 달렸겠죠. 경찰이 이걸 발본색원할 수 있느냐에도 달린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을 들어보니 이번에 김병기 의원입니다. 김병기 의원 아내에게 법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구의원이 어제 경찰 조사에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병기 의원 아내 지시로 공천원금 요구하셨나요? 공천원금 받았다가 왜 준비했었습니까? 이 이모 구 의원은 김병기 의원과 같은 라인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병기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 김병기에게 3천만 원 공천 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분이고요.
김병기 의원의 차남 대학 특혜 편입에 관여했다는 의혹, 닭발집을 선결제했다. 아, 그 닭발집이군요. 어제 4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 닭발집이요. 경찰이 아직 조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닭발집. 글쎄 뭐 닭발집을 압수수색까지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긴지 아닌지는 가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안 갔으면 언제 가려고?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50만 원 22차례에 걸쳐서 결제가 됐고 경찰 조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이모 구의원이 법인카드로 선결제하면 김병기 아내와 차남이 그 돈으로 먹었다. 사모님이 저보다 더 많이 썼다라는 녹취도 세상에 다 공개가 된 상태인데 닭발까지. 근데 우리 저 안영환 의원님은 또 기자 시절에 경찰청 출입돼 보셨지만 베테랑 사건 기자지만 아니 이 닭발집은 그래도 최소한도로 순경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가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순경 한 명 안 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닭발집의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걸 조사해야 맞지요. 아니 좀뭐 아이고 이거. 그런데 아무도 안 지금까지 하지 갔다는 건.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닭발집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솔직히 남살스럽습니다. 남사스럽. 예,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현역 의원의 부인과 차남이 그 아래에 있는 구의 부의장 또는 구의 의원이 카드를 먼저 꺼놓고 그 집 닭발집에 가서 뭐 먹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지금 뭐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서구에서도 벌어지고 동작구에서 벌어졌다. 공천과 관련된 일이 같은 구가 아닌 강서구 따로 동작구 따로 벌어졌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휴먼 에러지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라는 말한 건 잘못했다고 봐요. 이건 시스템 에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휴먼 에러로 해서 무슨 가지치기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뭐 시의원은 1억, 뭐 구의 의원은 몇 천만 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저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깨끗하다고 봐요. 그러나 한두 명은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어디를 따진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휴먼 에러로 딱 치부해서 가지치기를 할 게 아니라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전수조사 또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경찰 수사로 가능할 것인가? 아니 김병기 의원 최근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핸드폰 이미 다 어떻게 정리를 했겠죠. 뭐 한강에 버렸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다 제거 뭐 삭제를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과연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닭발집은 갔어야죠. 딴 건 뭐라도. 아니 왜 안 검사 가는지 출신. 모르겠어요. 전에 법과 쓴거 관련해 갖고 수사하다가 그냥 내사중계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닭발집 가고 찾아 보면 내사중계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오늘이라도 가야 돼. 그렇죠. 근데 닭발이 450만 원어 치면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뭐 1톤 트럭 하나 되나요? 그래서 닭발이 무지무지 좋아하는가 봐요. 450만 원치 먹을 정도 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병기 의원 처도 마찬가지고 차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닭발 먹고 오리발이라고. 계속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법카카드 같은 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뭐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당시에 뭐 CCTV 보고 그다음에 결제 내역 보면 다 나타났는데 그것까지 다 거부를 하고 뭐 의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이제 우리가 구의원 얘기했잖아요. 네. 구의원이 사실 공천 헌금을 모집으로 다닌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돌려주고 또 김병기 의원의 뭐 배우자의 지시를 받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구의원이 자기 동료 의원들이 다 공천 헌금 줬는데 저 구의원을 안 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동작구 내 대부분의 구의원이 공천 헌금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수사 확대해야죠. 근데 여기서 끝일 게 아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구의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처가 국회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민주당 의원 공천과 관련된 검증위원회 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돈 벌고 뭐 공천원금 받고 하는 것은 의원의 처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직권남용은 처가 다 하고 또 그걸 방기하고 같이 가족들이 공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의원직을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마디만 넣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이라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로비를 위해서 일부러 이사를 가는 사람들 봤습니다. 아마 저 구의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라인, 같은 아파트 살면 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저 구의원과 현역 의원과의 밀착 관계, 사실 현재 지금 가장 잘못된 관행이 현역 의원들이 구의회 의원들,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을 마치 종 부리듯이 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사실 시정돼야 될 상황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수사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